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한글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2주 연속으로 사흘씩 쉬니까 어떠십니까? 주 4일 근무할 만하다 싶은 분도 계실 거고, 이래도 되나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놀 때는 확실히 놀고 또 일할 때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까지 잘 쉬시고, 다만 요즘 독감 환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놀다가도 쉬셔야지 너무 세게 놀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백운기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 함께 하실 네 분 패널입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정기남 조선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온은 떨어졌어도 따끈따끈 패널 덕택에 온기가 느껴지는 시사 1번지 김윤호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는 샵 2315. 제가 지난주에 샵 2315 그랬더니 잘 안 들린다고 그러셔가지고요. 샵 2315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립니다. BHC 치킨 쿠폰, 그리고 글래무어 화장품 클렌징 폼 드리겠습니다. 정기남 교수님, 네. 저는 요즘에 월요일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구독자 수 증가 네. 폭발적인 증가. 지난주 일요일 밤에 5만 명을 넘었었는데 네네. 또 어제 또 6만 명을 넘었어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0월 25일이 우리 시사 1번지 1주년 되는 날인데요. 저희가 특별 선물 준비했습니다. 시사 1번지 오행시 공모하고 있는데 좋은 오행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크루즈 선도 여행사 롯데관광에서 제공하는 400만 원 상당의 2인 크루즈 여행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2인밖에는 없는 겁니까? 예를 들면 뭐 입선, 뭐 우수상 뭐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일장이 아니라서. 100일장이 아니 근데 워낙 많이 보내주시니까 성원에 이건- 이제 부응하는 예, 차원에서. 이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근데 좋은 소식을 곧 전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님 귀에 캔디 쓰시는 분 6만도 배고프다 60만 가즈아. 예. 문루추아님, 출근하느라 제방만 보다가 본방 사수. 본방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출근 안 하고 본방 사수하시는 문루추아님께 BHC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딱한 정치 주제 가기 전에 이거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정기남 교수, 최수영 컨설턴트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네. 박원석 의원도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썩 그렇게 찾아보진 않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이제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끝나가지 않습니까? 참 오늘 뭉클한- 마지막이죠. 예, 뭉클한 장면 두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지완, 이대호 두 선수 은퇴를 하지 않았어요? 네. 나지왕으로도 불렸던 나지완 선수, 그리고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많은 팬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줄 때, 특히 이대호 선수는 아직도 정상급 실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떠나지 말라 이런 팬들이 많은데, 그야말로 시원한 홈런으로 팬들을 사로잡았던 두 거포의 퇴장이 아쉽기도 하면서 저렇게 박수를 받을 때 떠나고 떠날 때 이렇게 박수를 받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가. 그러면서 어떤 것이 저렇게 두 사람을 사랑받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최수영 컨설턴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사실 나지완 선수가 이대호 선수 은퇴가 아니었으면 조금 더 조명을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금 언론의 조명을 덜 받은 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나지완 선수 정말 기아의 원클럽맨입니다. 예. 특히 우리 프로야구사에서 원클럽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면 이제 원클럽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 소속 구단을 바꾸지 그러니까 않고 그렇죠. 그 입단해가지고 은퇴를 그 구단에서 하는 거죠. 우리 미국 그러네. 프로야구는 이제 뭐 워낙 돈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지역 연고 하니까 미국 프로야구와 좀 다르게 우리는 어떤 그 고등학교 출신 지역 고등학교 많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게 되면 거기서 쭉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도 사실 우리는 좀 드문 케이스예요. 워낙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데 나지원 선수가 어쨌든 200 홈런 이상을 터뜨리는 대단한 거포고 또 성실했어요. 그리고 특유의 승부근성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정말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아끼는 선수가 조금 더 조명받고 박수 칠 때 떠나는 건 맞는데 조금 더 화려하게 떠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 이대호 선수는 뭐 명분어제는 4분 타자인데 저는 이 두 거포가 떠난 게 앞으로 프로야구가 그렇지 않아도 조금 우리가 좀 스몰 야구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거포의 부재가 너무 크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아쉬움이 먼저 들더라고요. 역시 야구 전문가답게 얘기해 주는데 야구 해설해 보실 생각 없나요? 불러주면 주신다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야구 해설가가 꿈이었습니다. 뭐 가장 존경하는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하일성, 예. 뭐 허구연 뭐 이런 두 분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한번 그 야구 해설 한번 해보고 싶다. 그 꿈을 이어서 저는 저희 집에 막내 아들이 축구 해설을 꿈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정도인데 저는 실제로 나지완 선수의 은퇴식이죠. 이걸 직접 봤어요. 이제 그 TV를 통해서. 근데 제 스스로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스포츠든 정치든 한 분야에서 어떤 최선을 다한 두 선수에 대한 이 관중들, 팬들의 어떤 그 갈채는 꼭 감동을 좀 자아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단지 나지완 선수가 뭐 예를 들면 코리안 시리즈에서 역전 결승 홈런 이게 역대 최초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홈런으로 마지막 끝내기 홈런 이것은 역대 최초 아직 깨지지 않은 기록인데 그런 기록보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비록 여러 가지 뭐 연령이라든가 체력 또 상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은퇴를 하게 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 그리고 최선을 다한 후련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시민들이 또 팬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준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정치인들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마지막에 또 이렇게 타석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잘 칠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파울을 날렸어요. 근데 이제 황재균 선수가 머뭇머뭇하다가 잡았어요. 근데 해설위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건 잡아야지요. 그게 스포츠 정신이니까. 스포츠 정신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스포츠 격언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스포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기려는 자세는 중요하다. 그거는 매우 금원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했을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순간 한번 기회를 더 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의 세계는 정말 서비스를 해줘.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가 마지막 타석에서 투수로 변신했을 때 고우석 투수가 타자로 변신해서 성실하게 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아름다움을 주는 거죠. 배국의 시사일번지가 이게 스포츠 프로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넘어가죠. 근데 신성호 의원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뭐 말을 보태는 게 시간 낭비일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스포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얘기하는 게 좀 꼰대 같기는 한데 제가 왜 이걸 좀 오늘 첫머리에 끄집어냈냐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5개월 됐어요. 5개월 넘었죠. 예. 오늘 딱 5개월 하고 하루네. 네. 오늘 뭐 지금 이제 뭐 떠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국민에게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이 두 거포의 퇴장을 보면서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사랑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제가 해본 거예요. 스포츠 얘기하면서 꼭 정치를 끄집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칼럼을 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5개월 관련해서 쓴 칼럼이었는데 제목이 청와대 관광은 인기인데 청와대 내준 대통령은 왜 그 인기를 못 누릴까? 강경희 칼럼입니다. 조선일보인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태산도 옮길 듯한 기세로 청와대를 개방하고 대통령실을 뚝딱 옮겼던 것처럼 배우자와 반려동물 데리고 관저에도 후딱 입주하고 내각 구성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여당도 내 편 네 편 안 가리고 통 크게 끌어안고 우물쭈물 않고 추상 같은 기계로 법치 구현에 나섰다면 대범하고 추진력 강한 지도자 이미지가 초반에 자리 잡으면서 사소한 실수는 별로 부각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지적이에요. 제가 뭐 말을 보탤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미지가 특히나 이준석 대표 당내의 이질적인 분자, 당내의 반대 세력을 비치는 요소를 관리를 잘못한 게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에
심대한 손상을 미친 것, 준 것은 맞는 거죠. 그게 아픈 대목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강경희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호방하다. 윤석열 대통령 호방하다. 사람이 통이 큰 것 같다. 품이 넓은 것 같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시원시원해야 된다. 대범하다. 이런 게 있는데 사람이 달라 보이네 하는 대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각인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게 이게 아픈 대목이죠. 윤석열 대통령만의 정치, 윤석열 정치의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는 거죠. 박원순 의원이 네. 정부 출범하고 5개월이지만 선거 끝나고는 8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뭔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상 이제 정권 출범하고 한 6개월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국민들이 응원을 보내면서 이제 지켜보는 기간인데 그런 공식이 이 정권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그만큼 준비되지 않은 모습 또 잦은 실체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알고 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를 끊임없이 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민생 경제 문제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국정의 초점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그런 실책이나 또 실책이 일어나면 그걸 빨리 어쨌든 국면 전환을 하고 만회를 해야 되는데 더 악화시키는 그런 대응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정권 지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지율도 바닥이고 국정 동력도 최악이고 여야 관계도 최악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치력이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게 만회가 될까 이게 걱정스러울 만큼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론조사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조사한 건데요. 10월 첫 주에 조사한데 그 앞번 주에 비해서 0.8%포인트 올랐습니다.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봤을 때 긍정평가가 인천, 대구, 경북, 광주, 전남에서 조금 올랐고 대전, 세종, 충청이 좀 빠지고 부산, 울산, 경남도 2.9%포인트 하락했고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정당 지지율인데요. 민주당이 49.2%가 나왔어요.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의힘이 35.2%. 이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정진남 교수. 네. 민주당 지지율이 과반까지 근접했는데 아무래도 뭐 반사 효과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어쨌든 그 이제 여론조사는 늘 뭐 앵커께서 얘기하십니다만 추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건 ARS 조사고 또 전화면접 조사는 또 30%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추세로 보면은 민주당에게 기회가 오고 있는 지지율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럼 여기서 민주당이 제1야당 또 수권 그 정당을 꿈꾸는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 추세를 또 이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여 공세뿐만 아니라 민생 문제에 있어서 뭔가 수권 야당으로서의 어떤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왠지 그 아직은 반사 이익에서 좀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슈 이런 쪽에서 좀 부각이 조금은 아쉬운 대목은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제가 한마디 못할 건 좀 전에 그 보수신문의 칼럼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저도 아침에 이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왜 운동선수들 우리가 왜 두 선수를 소개한 것은 왜 이렇게 정치는 사랑받지 못하냐는 그런 측면에서 소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소개해 주신 그런 청와대 이전 다음에 그 모습들이 왜 국민에게 그렇게 와닿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두 선수가 그렇게 정말 인정받았던 것은 저는 그 구단에 입단할 때 프로에 입문할 때의 초심과 그다음에 팬들을 태하는 태도가 변찮았기 때문인데 네. 이것을 뒤집어서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께 적용하면은 정치에 입문할 때의 그 초심과 예. 그 이후 국민을 대하는 태도 예. 이것에 저는 지금 이 그 칼럼의 함의가 거기에다 담겨져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지 우리는 어떤 원인은 자명해졌다 그러면은 거기에 충실해야 그 기량을 회복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첨언을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태도 얘기하시니까 이 부분도 요즘 조금 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반말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태도, 어투 이런 부분 특히 좀 리스크라고 할 정도 아닙니까?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날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그 농민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냥 먹어도 되나? 농약 있나? 이렇게 반말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이 좀 독설을 했죠. 미국에서는 이 XX 욕설로 나라 망신시키더니 국내에서는 처음 보는 국민을 아랫사람처럼 하대하고 또 반말을 내뱉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뭐 평소 언어 습관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좀 제가 공감할 만합니다. 대통령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놓고 반말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보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반말하는 것이다. 보는 국민은 기분이 나쁘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존댓말이 기본 상식이고 예의다. 소탈하다는 것은 본인 착각이다. 제발 좀 고쳐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성범 의원 사실 그래요.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좀 반말하는 건 예의 아니죠. 국민인데. 오늘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것만 자꾸 여쭤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그날 이미지 그러니까 상주에 그날 그 스마트팜 방문한 행사가 경북 상주였습니다.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3개로 구성되어 있는 스마트팜 이제 단지예요. 그래서 그날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플랫폼 정부고 이제 과학기술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IT에 기반한 청년 농부 133만을 양성해가지고 우리 혁신 산업을 이루겠다고 소개했던 분이 아마 젊은 청년 농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편안하게 대하느라고 그리고 전문성 있는 그 이제 청년 농부와 대화하는 차원에서 뭐 있나 이렇게 혼잣말에 가까운 독백으로 했다 손치더라도 저는 100%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 애청자께서 주신 말씀대로 국민을 향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받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점들을 사소하지만 앞으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소함이 쌓여지면은 약간의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마디만 보태면요. 절대 사소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반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말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검사 일반을 다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검사스럽다는 게 검사 DNA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피의자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반말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미 본인이 잘못된 어떤 내용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무죄가 나도 절대 그 사과하는 발언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검찰이에요. 이런 일반적인 측면 대통령이라고 하면 최고 지도자입니다. 일국을 경영하는 리더인데 이것이 사소하지 않고 하루 빨리 고치지 않으면 저는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청년들이 사실은 반말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논란이 하나 있었냐면 편의점에서 아마 일하는 젊은이인데 네. 나이 드신 분이 와가지고 반말로 뭐 있나? 뭐 이렇게 하니까 500원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또 언쟁이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즘 청년들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뜩이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나이 중심의 이 위계라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어떤 위계 사회에서 청년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말투에 그게 배어 있어요. 검사 시절에 피의자들을 상대로 하든 혹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하든 그 말투. 근데 국가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 정말 걸음걸이 하나, 옷매무새 하나도 신경 써서 바꿀 건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경각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뉴욕에서 그 사고도 그 혼잣말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러려면 혼잣말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시지 컨설턴트가 컨설팅 좀 해드리세요. 컨설팅보다 지금 진단을 하는 건데 사실 그게 몸에 밴 습관을 고치려면요. 결국 습관은 그 태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상이 모인 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이제 결국 태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참 이게 맞물린 일입니다만은 근데 정말 긴장하면 조금 고칠 수 있습니다. 긴장해야죠. 아니면 같이 반말하라 그러든가요. 서로 말 트자 우리. 박 의원님 왜 저한테 그러시지 마시고요. 이런 말들이 대통령 된 이후로 계속 나오는데 이제는 좀 고쳐야죠. 고쳐야죠. 자, 이제 5개월이 되면서 대통령 관련돼서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밝은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두운 쪽으로 더 많이 부각된 지난 5개월이었는데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서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될까? 지난 대선 때 세게 붙었으니까 뭐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만큼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더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게 이제 극단적인 친일 국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주 대통령실이 어제 발칵 뒤집혔다 이런 기사도 나오던데 이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죽창과 변주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하는데 이것도 민주당에서는 민주당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또 폐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네이버 패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의원, 네. 한미일 연합훈련 관련된 논란은 왜 일본이랑 같이 훈련을 하느냐를 넘어서서 너무 가까운 곳에 사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전에도 너네들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멀리서 했다. 근데 지금 뭐 너무 가까운 데 사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죠? 기본적으로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가 멀는 게 아니라 이틀에 한 번꼴로는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 이 상황. 그리고 2005년 만에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이 상황에서 북한을 억제하거나 그들의 생각을 좀 바꾸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임이 명백한 이 상황에서 위치를 놓고 그것이 독도와 근처가 됐건 일본 본토에 가깝든 무슨 큰 저는 상관이 있겠나 생각이 들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잘못하신 거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국민 속에 퍼져 있는 반일 정서를 활용해서 너무 정치를 쉽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자위대를 왜 독도 근처에 끌어들였느냐 이런 취지인데 알고 보니까 독도에서 185km 떨어지고 일본 본토에서 120km 떨어졌으면 일본 본토 근처일 테고 그리고 공력 자체가 독도나 울릉도에서는 가까울 수밖에 없을 텐데 판단을 좀 잘못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 간 훈련만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게 첫째는 미군의 해군과 공군의 주요 기지가 다 일본에 있잖아요. 일본에 요코스카에 기항 중인 핵 항모 사세복 어떻다 이런 이야기 수없이 들었는데 그 미군만 쏙 빼가 와가지고 우리하고 한미 간 훈련하고 일본 자위대는 끼워 넣지 마세요로 하기도 어려운 거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좀 실정을 모르고 있거나 저는 좀 판단에 굉장히 좀 혼란을 겪고 있는 분처럼 보이죠.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박원석 의원 시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정서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극단적 친일 국방 이런 표현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번에 이제 독도 인근에서 그런 한미일 연합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이 군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성격의 훈련이에요. 하나는 대잠 훈련이었고 하나는 이제 미사일 방어 훈련이었는데 둘 다 어떻게 보면 특수작전 훈련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전에 했던 훈련들과 성격이 다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정부가 휴시하면서 그냥 하려고 그랬어요. 그 왜 독도 인근에서 하는지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다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리고 우리 국민 정서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한 한일 안보 협력은 우리가 싫다 좋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미 동맹을 떠난다면 모를까. 왜 그러냐면 앞서 신성범 의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국은 일본에 있는 군사 기지를 통해서 한반도에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국이 반격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미일 동맹의 첫 번째 명제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이 필요 없으면 모르되 한미 동맹이 필요한 조건에서 한일 간의 혹은 한미일 간의 삼각 방위 협력은 불가피한 현실이에요. 게다가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이른바 국제 질서가 신냉전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양극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극단을 향한 원심력이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북한이 지금 이틀에 한 번씩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저 한미일 간의 이번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이 한미동맹과 또 미일동맹과 그리고 국제정세 이 세 가지 힘이 작용해서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서적으로 접근해서 마치 무슨 반일 캠페인 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회 제1당의 지도자로서 제가 보기엔 너무 근시안적인 어떻게 보면 국민을 정서적으로 갈라치기 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이런 표현인데 저는 정치적으로의 역풍이 굉장히 셀 거라고 봅니다. 예. 안타까워요. 저는 그 이번에 김의겸 대변인이 반박하면서 뭐 과거에도 우리 훈련했지만 단 한 번도 일본군이 독도근해에서 우길기 내걸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도록 허용한 적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일본은 군이 없어요. 평화헌법 구조에 일본은 자유대로 규정돼 있어요. 아베 전 총리가 국회에서 우리 군이라고 표현했다가 야당의 그 반발이 직면해가지고 정해한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일본 국민도 교정권이 박탈된 군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데 마치 이것을 프레이밍 하듯이 해가지고 지금 사실 한미일 합동훈련은 2017년에 3개국의 국방장관이 모여서 만든 그 회의체인데 그것을 마치 이렇게 그 반일몰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저는 매우 곤란하다. 예.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정기남 교수 시각은 어떠십니까? 뭐 여러분의 시각과 상당 부분 또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지금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만큼의 이거 대응하기 위한 안보 태세의 강화 이 부분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과는 또 다르게 한일 군사 협력이 좀 이렇게 강화되는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면을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는가 비판하려고 야당이라면 저는 응당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수권 정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제1야당이란 말이에요. 제1야당의 대표가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군사 외교 분야에 있어서 발언은 좀 더 이렇게 절제되고 좀 균형 있는 방식으로 표현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큽니다. 예. 실제 한일 간의 군사 협력 자체를 친일로 인정해 버리면 결국은 이게 자칫요. 앞서 여러분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 스스로가 또 친일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좀 대단히 아쉬운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여야가 사사건건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특히 이렇게 외교 안보 부문에서 다른 목소리 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잠깐 15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